출발! 출발! 어디로? 이래선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하시겠어? 인내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이 새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이건 살인 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소니 사고의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증거 없이 판단하기 일러. 아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탐정 맞아? 이럴 거면 네가 운전해, 이 새끼야. 저 도끼를 우리 내가 역사적인 미제 사건. 역대급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콤비의 활약을 다룬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었는데 2015년에 탐정 더 비기닝이 먼저 나왔죠. 그 이후에 큰 사랑을 받으면서 2019년에 이현희 감독에 의해서 후속작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두 분이 탐정 리턴즈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저는 1편은 못 보고 리턴즈는 봤습니다. 아, 리턴즈는 재밌게 보셨군요. 봤습니다. 아, 그럼 오늘 좀 더 재미있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전작인 더 비기닝은 재밌게 봤었는데요. 예. 후속작은 아직 미처 보지 못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예.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일단 가장 궁금한 법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탐정이라는 직업,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처럼 이 탐정이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설 탐정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을 보면은 네.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나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같은 법 제40조 제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해당 규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탐정이라는 직업을 국가가 공인하다는 취지의 예. 법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적은 있는데 네. 폐기됐었고요. 현 20대 국회에서도 탐정업의 공인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탐정, 정보원 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심부름센터 이렇게 이름을 또 걸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막 흥신소 이런 말도 많이 썼었잖아요. 이런 심부름센터는 불법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심부름센터가 모두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처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흥신소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개인의 위치 정보, 그리고 민감 정보 등을 수집하는 행위 등은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네. 포착하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서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흥신소 비용도 터무니없이 고가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네. 업무를 진행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 사설 탐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유일하게 또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탐정법이 통과가 돼서 법제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이 제도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조금 전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설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미행을 하기도 하고 도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탐정업이 법제화가 되더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 정도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탐정을 보시더라도 탐문을 하거나 하다못해 CCTV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경찰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따라서 직접 당사자를 미행하거나 도찰이나 도청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탐정이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네. 정보 주체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우려도 큰 것이 맞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경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현실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공백을 메울 수는 있어도 경찰 없이는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네, 일단 완벽하지 못한 공권력이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민간의 인력으로 메우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탐정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탐정의 그런 법적 도구 그리고 권한에 대한 정확한 설정 그리고 이제 어떤 한계라든지 법을 위반했을 때 그런 조치라든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이 없다면은 경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어떤 국민의 불신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중적인 조사로 또 이어져서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의 실효성을 좀 제대로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희가 탐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자세히 알아본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법적 문제를 좀 찾아볼까요? 권상우 씨가 사실 형사도 아니고요. 단순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은 카페 운영자랍니다. 근데 살인 사건 수사에 간섭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실제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영화적인 설정 정도로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살인 사건 같은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요.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만일 일반인이 사건 현장에 출입한다, 그러면 여러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만약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속이고 이렇게 살인 현장에 출입했다 네. 이러면은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해당 장소가 어떤 사람의 주거지다. 그러면 주거 침입 당연히 문제될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경찰관을 사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칭한 후에 어떤 그 사람이 직권을 행사했다고 하면은 형법 제118조 복면 자격 사칭 직권 행사죄라는 죄도 있고 네. 그런 직권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의 관명 사칭죄라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범죄에 문제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굉장히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니까 뭐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반대로 또 이 탐정 리턴즈 후속편을 보면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을 회유해서 뭔가 정보를 빼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영화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영화적 장치로 보이고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고 예. 이러한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 대가성 있는 금원이라든지 재물이 오고 간다면 별도로 수뢰죄, 수뢰유 부정처사죄 또는 뇌물 공여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불법 탐정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를 한다.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수사로 경찰 역시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건지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그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예. 생활정보 지원 탐색사 이런 분들의 이제 보조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군요. 결국 수사의 보조자로 이용되는 그분이 예.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해서 자료를 네. 모았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수사기관이 그걸 알고 증거로 사용했다. 이렇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은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해당 증거가 그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로 사용을 금지하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가지고 네. 오히려 해당 증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탐정 리턴즈를 함께 보면서 법률적으로 재미있게 해석을 해봤습니다.